시절 하나 둘한 깜무슈브 딱 그득한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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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에 여름이 찾아왔다. 천안봉 줄기 따라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지리산의 여름을 시원하고 청량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이런 지리산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낸다. 시원한 쉼터로, 산 오르며 자신을 극복하는 장소로, 조용한 명상의 장소로. 이토록 지리산이 다양한 역할의 장소로 변하는 데는 곳곳에 자리한 시원한 계곡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리산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토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 함양 마천면에 위치한 칠선 계곡. 지리산 계곡의 아름다움을 논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계곡이다. 칠선 계곡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3대 산미 계곡에 들어가는 계곡으로 제주도의 탐라 계곡,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그리고 칠선 계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손꼽히는 계곡인데, 이 칠선 계곡은 천왕봉으로 오르는 가장 단거리 직진 코스이기도 합니다. 수성 마을에서 천왕봉까지 9.7km에 이르는 길이로서 가장 빠른 길이를 자랑하긴 하나 급격한 급경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만큼 가장 힘든 코스로 등산인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칠선 계곡입니다. 칠선 계곡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100여 평 남짓한 소와 매끈한 안반도로 구성된 옥녀탕을 만날 수 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줄기차게 흘러내리는 계류가 만든 매끈한 안방과 투명하다 못해 옥빛으로 보이는 물이 가득한 옥녀탕.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옥녀탕의 전경은 위로 이어진 무명의 소들과 이어져 비경의 극치를 이룬다. 칠선 계곡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빨치산 부분입니다. 소설가 이병조의 작품 지리산에 나오는 주 무대가 바로 칠선 계곡이기도 합니다. 칠선 계곡 초입에 자리 잡은 사찰 벽송산은 빨치산의 실제 야전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칠선 계곡은 뛰어난 비경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람들에게 더욱 각인되는 곳이다. 여기에 사람들 발길을 모으며 칠선 계곡을 각인시키는 곳이 한 곳 더 있다. 바로 두지동 찻집. 옛날 화전민들이 기거하던 마을에 있던 담배 건조장이 지금은 등산객들을 쉬어가게 하는 찻집으로 탈바꿈했다. 사연 있고 특색 있는 이곳은 등산객들이 칠선 계곡을 지날 때면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날씨도 무척 더운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찻집에서 잠시 쉬우면서 이 땀을 말린다는 게 올해 여름 휴가는 정말 먼 데는 못 갔지만 이 기분만큼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칠선 계곡을 따라 등산을 하다가
첫 번째로 쉴 만한 곳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선녀탕이다. 이곳에서 7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 때문에 칠선 계곡이란 이름도 붙여진 것이다. 전설에 비해 다소 초라한 모습이지만 등산객들은 그 영험함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고 싶다. 칠선 계곡에서 천왕봉을 향해 올라갈 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쉼터가 바로 뒤에 보이는 선녀탕입니다. 이 선녀탕은 수분 경관이 아름다워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선녀탕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다. 선녀에게 연정을 품은 곰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욕 중인 선녀의 옷을 훔쳐 바위 틈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노루의 뿔이었고 노루는 선녀들에게 옷을 가져다 주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했다. 하지만 이 선녀탕에는 이처럼 동화 같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다. 2011년 태풍 무이파에 의해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된 것. 태풍은 칠선 계곡의 아름다움을 시샘하듯 여기저기 핥히고 간 흔적을 남겼다. 다행히 지금은 복구가 돼 초라하게 남아 그 모습을 찾았다. 이 선녀탕은 태풍에 의해 함몰되었다가 또다시 제 모습을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태풍 무이파에 의해 위에서부터 떠내려온 돌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되었다가 골라벤 태풍으로 인해 제 모습이 3m 깊이의 큰 소가 다시 드러난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선 계곡에서는 내리는 비의 양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돌에 의해서 이 소가 드러났다가 또다시 함몰되었다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칠선 계곡. 하지만 작년도에 복구를 통해 제한적 산행을 허용했는데 그 통제선이 바로 비선담이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간 장소라는 이곳은 전해 내려오는 살만큼이나 신비스럽고 영험함이 가득하다. 비선담은 칠선 계곡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통제선이기도 합니다. 소가 깊고 아름다워서 여름엔 청량한 감을 선사하기도 하고 가을엔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칠선 계곡에 한번 둘러본다면 왜 지리산에서 손꼽히는 계곡인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좌우간다 할 만큼 아름답고 시원한 칠선 계곡. 지리산의 여름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역시 마천면에 위치한 한신계곡. 한신계곡은 백무동에서 출발하여 지리산 천왕봉으로 오르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신계곡은 아름다운 폭포가 많아서 폭포계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천나들이 폭포, 간해소 폭포, 오층 폭포 등을 이어서 장터목을 통과해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코스인데 아름다운 폭포들이 즐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계곡입니다. 지리산 계곡 중 폭포가 가장 많은 한신계곡. 계곡내 극지인 폭포를 수없이 빚어내며 백무동에서 세석까지 10km의 여정을 품고 있다. 군데군데 나타나는 폭포의 물줄기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는데 더할 나위가 없어 여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훼손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물도 맑고 계곡도 상당히 깊고요. 여기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이 살아있다 그럴까? 그거는 어디 가나 이게 느낄 수 없는 게 정말 이건 여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한 물은 이 계곡의 이름을 한신이라고 명명케 했다. 한신은 깊고 넓은 계곡이란 뜻과 한여름에도 몸의 한기를 느낀다는 뜻이 있다. 그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지리산 한신 계곡에는 올여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한신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는 마치 꽹과리 소리를 듣는 것처럼 유독 크고 요란하다. 풍부한 물이 돌과 부딪혀 나는 소리지만 지방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설이 있다. 한신이란 사람이 농악대를 이끌고 지리산 천왕봉으로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물을 만나 전체가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한신 계곡에는 꽹과리 울음소리처럼 큰 물소리가 항상 난다 하여서 한신 계곡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신 계곡의 수많은 폭포 중 특별한 폭포가 하나 있다. 바로 기우제를 지내는 가내소 폭포다. 이곳은 사철 수량이 변함이 없어 예로부터 기우제 장소로 많이 이용돼 왔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영험한 곳이다. 가내소 폭포는 한신 계곡에서 아름답기로 이름이 난 폭포입니다. 또한 예전에 가뭄이 극심할 땐 기우제로 사용되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내소 폭포에 얽힌 전설은 한 스님이 마지막 득도의 과정에서 지리산 여신의 게임에 빠져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간다 라고 해서 가내소 폭포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리산을 한 번쯤 등반해 본 사람이라면 한신 계곡을 거치는 코스를 환상의 코스라 부른다. 나무 데크가 아닌 돌계단을 놓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잘 정비된 길은 등산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보이는 풍경과 손을 뻗으면 닿는 계곡물은 등산의 고단함을 한 번에 날려준다. 일단은 물이 너무 좋고요. 물소리가 계속 걷고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들려서 자연적인 소리와 같이 어우러진 이 길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뭐 폭포가 중간중간 폭포에 용소에 또 중간중간 이렇게 세수하고 손 담글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까이 그 계곡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그 일반 사람들이 와도 정말 그러니까 산행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한 번쯤 바람 쐬러 오기에 딱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지리산의 계곡은 산청에 위치한 중산리 계곡. 중산리라는 그 지명 속에는 산의 한가운데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뒤 중산리 계곡 뒤에는 바로 천왕봉이 잡힐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리 계곡은 원래 지금 현재는 모든 이 천왕봉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중산리 계곡이라 부르지만 옛날에는
법천계곡이라 법천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발 1750m에 있는 바로 산이샘에서 이 물이 발원을 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용추폭포와 쓰레봉을 거치면서 물이 합수가 돼 가지고 이 법천 계곡을 따라서 중산리로 흘러내려가게 되죠. 중산리의 계곡은 풍부한 수량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이곳은 다른 곳보다 물이 차고 깊어서 굳이 상류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이다.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오게 되는데 참 물도 깨끗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건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라든지 뭐 여러 연인 또 친구들 이렇게 같이 참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뭐 청도 쪽이나 그다음 밀양 쪽 이런 데 다니고 일단은 물이 많고 시원해요. 밤에 자는데 추워서 이불 덮고 잘 정도니까 그런 거 비하면 상당히 좋죠. 열대야라는 게 없으니까. 이곳 산청에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업적을 남긴 위인이 있다. 군에서 기념비까지 건립한 우천 허만수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예, 우천 허만수 선생은 진정으로 그 지리산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산사람으로서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한 복종, 사람이 자연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이 산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그 초인적인 그런 또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의 그 지리산 등산로를 주로 개척을 하시고 또 지리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그 자연 보호와 또 등산객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모든 예의 범죄를 항상 계몽하시고 계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지리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리산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허만수 선생. 한간에는 허만수 선생이 기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출생과 사망에 대해 아는 이가 한 명도 없고 세상 떠나는 날엔 큰 바위 위에 신던 신발 한 켤레만 두고 사라져서 죽은 후 지리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들이 뜬소문으로 전해온다. 허만수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은 지리산 종주 코스를 개척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후세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의 정상을 보다 쉽게 딛고 설 수 있는 것이다. 산청군에선 이 업적을 기려 기념관을 건립했다. 지금 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리산의 그 종주하는 등산로들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등산로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우천 허만수 선생께서 중간중간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을 잘 정비를 하고 또 새로 개척을 해서 지금처럼 노고단에서부터 뭐 반야봉, 토끼봉 이렇게 쭉 해서 천왕봉까지 올 수 있는 이 주종주 능선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는 다른 이 등산로까지도 그분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리산은 어느 곳에서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들어가도 천왕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천 허만수 선생이 그 개척하신 등산로가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참 이 지리산을 등산할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도록 형성된 그런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포근히 안아주고 백두대간의 전기로 기운을 북돋주기도 하는 지리산. 때문에 지리산 종주는 진정한 산꾼이 되기 위한 관문일 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하고픈 로망의 산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이전에 종주 코스를 개척한 허만수 선생은 진정한 도인이 아니었을까? 풍부한 수량과 차가운 수온으로 여름을 즐기기에 적합한 중산리 계곡. 찾아오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리산의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리산을 종주하듯 중산리 계곡의 폭포와 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도 여름 여행의 묘미가 될 것이다. 이 중산리 계곡에는 이 계곡이 아주 길고 깊기 때문에 아주 많은 폭포들과 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은 용추폭포, 그리고 유암폭포, 무명폭포 뭐 이렇게 해서 폭포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욕을 하고 갔다는 선녀탕, 또는 물이 너무 옥같이 맑다고 해서 옥류탕 뭐 이런 계곡들과 쏘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신선이 사는 성경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리산의 계곡은 대원사 계곡이다. 이 대원사 계곡은 천왕봉에서 중봉과 하봉을 거쳐서 쑥밭제, 그리고 조개골, 또 신박골, 반박골을 거쳐서 합수된 계류들이 모여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장 30리의 계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대원사 계곡에는 몸을 씻는 세신대라든지 또는 마음을 또 씻는 세신대 뭐 이런 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사 계곡에는 여러 계류의 물이 합체가 내려오면서 이 바위들이 상당히 크고 또 넓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서 앉아서 탁족을 하면서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다. 대원사 계곡을 둘러보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위의 색이 붉다는 점이다. 이곳의 바위가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이 그려진다. 지금 보시면 바위들이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바위 속에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이 썩은 것처럼 이렇게 산화가 돼서 붉게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원사 계곡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아주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가 좋은 경관을 자아내는 그런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용준 작가는 대원사 계곡을 일컬어 남한제일의 탁족처라 명명했다. 너럭 바위 위에 앉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느끼는 행복. 대원사 계곡이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대원사 계곡이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도 좋은 것 같고 바위도 넓고서 발 담그기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공기 쐬고 기분도 좋고 좋은 휴가 온 것 같아요. 대원사 계곡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원사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됐다. 대원사는 비구니 스님의 참선 도량이다. 청정 비구니 도량답게 잘 가꾸어진 모습을 자랑하는 대원사. 돌계단과 차밭,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가 돋보이는 요사체는 피서지 사찰답지 않은 청결함과 정갈함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다가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간다.
대원사는 신라진흥왕 때 건립되었는데 연기조사께서 건립해서 내려오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찰이 전부 다 전소되어 버리고 1956년부터 다시 저희들 비구니 스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중창불사를 해서 이 정도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비구니 사찰로서 현재 전국 비구니 선원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원 사찰로 이어져 내려오고 스님들이 50여 분이 지금 정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가 숨쉬고 아름다움이 숨쉬는 대원사. 거대한 산의 품속에서 사람들은 인간보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다. 이 절에는 그 비구니 스님이 많이 살아서 아기자기하고 옹기종기 좀 모여있고 좀 작아서 예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대원사 앞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은 천혜의 물놀이장이다. 수많은 지리산 계곡 중에서도 가장 깊고 청정함을 보여주는 대원계곡. 따스한 햇살을 가려주는 숲의 그늘 아래 시원한 물소리를 즐기며 더위를 씻어내는 기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연이 선사하는 축복이다. 돌도 느낌느낌하고 애들이 발랑구기도 좋고 그러고 그 형제나 부모들끼리 와서 동심의 세계를 돌아가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계곡이 좀 깊고 우리 지리산은 산세가 굉장히 높고 숲이 많다 보니까 어느 계곡보다도 볼 수 없는 청정결백한 맑은 물 있죠. 그 맑은 물이 너무 그리워서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지리산이지만 여름에 물든 지리산은 그 어느 곳보다도 넉넉하고 시원한 품을 활짝 펼쳐 보이며 자꾸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누군가가 여름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디냐 묻는다면 다녀온 사람들은 분명 지리산이라 말할 것이다. 이제 막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지리산은 벌써부터 묵묵히 사계절의 옷을 차례로 갈아입으며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을 기다리고 있다.